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짱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동경하던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은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알렉상드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알지 못했던 한 나라에 이렇게 큰 놀라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늘 좋아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K-팝, 스마트폰, 현대 기술만 있는 나라로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의 옛 기록이나 고대 전통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라는 식이었지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호기심과 설렘이 커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여행이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공항은 분주하고 밝았었고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고 도시의 소리는 현대 음악과 전통 멜로디가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배우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들어섰었어요. 택시가 높은 유리 건물들과 옛 궁궐을 지나갈 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걷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현대 기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었고 거리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었지요. 상상도 못했던 광경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었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해가 저물면서 건물들과 거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건물들과 골목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저는 곧 멋진 모험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며 첫날의 일정을 계획했었어요. 오래된 책들과 기록들이 보관된 유명한 박물관 이야기를 들어서 그곳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었지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도보로 출발했어요. 거리는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 역사의 흔적이 현대 생활과 어우러져 보였어요.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 옆에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대형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길을 걸으며 여러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주인께서는 자신의 조부모님이 가족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노트에 기록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 간단한 이야기와 따뜻한 자부심이 담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었어요. 이곳의 역사는 단순히 박물관 속의 오래된 책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살아있었답니다. 마침내 박물관에 도착하자 저는 완전히 감탄했었어요. 내부는 시원하고 고요했었고 큰 유리 진열장에 오래된 문서와 유물들이 소프트 라이트 아래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었고 그때 제 눈에 단 한눈에 들어온 거대한 무게감의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너무 오래되고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었고 저는 마치 그 속에 많은 미스터리의 답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마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고 옛 학자들이 삶의 모든 세부를 정성껏 기록했었던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었어요. 전시 앞에 서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었음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현대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점점 처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을 나서며 수많은 질문과 흥분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의 표면만 긁어보았을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기록 전통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밝은 도시 불빛 아래 호텔로 걸어가던 중 저는 이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밝혀내기 위한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었고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어느 순간 처음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앞으로 수많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고 저는 그 모든 발자취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을 보낸 후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렘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호텔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분주한 거리에는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현대적인 소리와 옛 역사의 잔잔한 메아리가 어우러진 공기를 느꼈어요. 저는 오래된 기록으로 유명한 한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나무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넓은 거리를 걸었었고 때때로 전통 가옥과 옛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는 골목길을 지나쳤어요. 그 대비가 정말 놀라웠고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길을 걷다가 여러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친절한 도예점 주인께서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를 왜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었고 저는 네, 한국의 역사를 배우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과 이야기를 이어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주인께서는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가족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노트에 기록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간단하지만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이곳의 역사는 박물관 속 오래된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마침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하고 고요한 공기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큰 유리 진열장에 오래된 문서와 유물이 소프트한 빛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단 한눈에 들어온 거대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보였어요. 그 책은 매우 오래되었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 설렘이 밀려왔어요. 저는 간단한 영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 실록이 열정적인 학자들에 의해 모든 중요한 사건은 물론 일상적인 작은 일들까지도 정성껏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기록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했지요. 그곳에서 저는 친절한 박물관 안내자 김 선생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관심을 보이시자 다가와 안녕하세요. 저희 오래된 기록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네,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된 비결이 궁금합니다. 라고 답하자 선생님께서는 친근하게 미소 지으시며 옛 조선 학자들이 모든 세부를 중요하게 여겼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중요한 사건부터 일상의 작은 일까지 모두 기록하셨었고 이는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정말 쉽게 와 닿았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마치 지혜로운 어른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부드럽고 분명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진실과 지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처음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저는 한국을 단순히 현대적이고 분주한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곳은 깊은 영혼을 가진 나라였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신 후 김 선생님께서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래전에 한 학생이 직접 쓴 손글씨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노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필기, 그림, 여백에 작은 코멘트까지 남겨져 있었어요. 이 정성 어린 필기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이 노트들은 작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찻집에서 잔잔한 대화 소리와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노트와 박물관의 거대한 실록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었고 저는 그 모습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작은 세부가 중요하게 여겨졌었고 그 사실이 제게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오후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현대적이고 멋진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역사와 열정, 그리고 진실을 담아내는 독특한 방법을 가진 나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잊을 수 없는 여정에서 더 많은 놀라움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어요.
박물관과 찻집을 떠나고 나서 저는 한국의 숨겨진 비밀을 막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궁금증과 설렘으로 가득 찼었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주제로 한 대학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강연이 대화식이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들어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대학에 도착하자 저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넓고 밝은 강당을 보았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어요. 젊은 학생들도 있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셨으며 저처럼 외국인들도 몇 분 계셨어요. 모두가 곧 나눌 이야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품고 있지요. 강연의 발표자는 제이미 리차드슨이라는 친근한 미국인 역사학자였어요.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여러 문화를 연구해 오신 경험이 있으셨고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이 정성껏 모든 것을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역사를 보존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셨어요. 처음에 몇몇 청중들은 작은 세부를 기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속삭임이 들리기도 했지만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시대의 학자들, 즉 사관들이 전쟁이나 왕의 의식 같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꼼꼼히 기록하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모든 세부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긴 붓을 들고 잉크에 담근 학자들이 넓은 종이에 천천히 글씨를 쓰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들의 부드러운 붓놀림과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제이미 교수님의 설명 덕분에 마치 과거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연 도중 제이미 교수님께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의 세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한 젊은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공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였어요. 또 다른 학생은 그것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한 나라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용기, 지혜, 진실의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나라에서는 기록이 중요하긴 했었지만 매일의 생활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어요. 강연은 대화식으로 진행되어 청중들이 질문도 자유롭게 던지셨어요. 한 학생이 왕이 기록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네, 몇몇 왕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하셨었지만 학자들은 용감하게도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날 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옛 학자들의 용기에 대해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었고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마치 제가 좋아하는 영웅 이야기 속 영웅들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현대의 화려한 불빛과 빠른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나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남으셨었어요. 한 학생인 미나께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필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단어가 소중하다고 믿으시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그 눈빛에서 자부심이 반짝였었어요. 이처럼 젊은 한국인들의 기록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저는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큰 감동과 함께 대학 강당을 나서며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이야기와 기록들이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정직함을 상기시켜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삶의 방식에 깊은 연결감을 느꼈고 처음의 의심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의 멋진 나라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지혜와 보물 같은 역사를 간직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배울 것과 경험할 것이 너무 많으리라 믿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록 보존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옛 학자들이 모든 작은 세부까지 기록하셨던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라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조용하게 자리 잡은 보관시설로 오래된 기록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되어 왔었답니다. 저는 박물관 투어 때 만난 친절한 이 선생님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였어요. 사고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도 모험이었어요. 분주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현대적인 건물들이 점차 넓은 들판과 우뚝 솟은 산들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공기는 더 맑아졌고 하늘은 훨씬 넓고 깨끗하게 보였어요. 가파른 산 기슭에 도착하자 이 선생님께서 사고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화재, 홍수, 심지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중요한 기록들을 지키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라고 차분하고 자부심 가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설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옛 학자들이 소중한 책들을 지키기 위해 가파른 길을 오르며 모든 것을 걸었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였어요. 저희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였어요. 길 옆에는 키 큰 소나무와 부드러운 초록 잔디가 우거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산들 바람이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었고 그곳의 모든 소리와 풍경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으려고 하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듯 하였어요. 점점 더 높이 오르자 길은 더 가파르고 공기는 차가워졌어요. 이 선생님께서 길가에 매끄러운 돌 하나, 한 송이 야생화 하나하나의 이름을 한국어로 알려주시면서 이 작은 것들이 한국 생활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열심히 기억하려 하였었고 이처럼 세심한 관찰의 전통이 옛 기록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저희는 산비탈에 새겨진 작지만 단단한 건물을 발견하였어요. 바로 이것이 사고였어요. 건물은 단순해 보였지만 오래도록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었고 나무 선반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다가서며 마치 과거의 이야기가 속삭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옛 기록들이 마치 종이에 붓질하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역사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께서 저를 귀중한 기록들이 전시된 특별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선생님께서는 옛날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붓과 잉크를 사용해 중요한 사건과 인생의 교훈을 기록하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가 소중하다고 믿으셨고 기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이 기록들이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한 나라의 마음과 영혼, 그 자체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나라에서도 기록을 남기긴 하지만 모든 세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존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고를 떠나기 전 저는 선생님과 함께 나무 벤치에 앉아 밖의 산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어요. 고요한 분위기와 산의 전경을 보면서 한국의 기록 보존의 힘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을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한국인의 정신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었고 역사를 정성껏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했습니다. 사고에서의 이 모험은 한국의 진정한 힘을 제게 깨닫게 해주었고 저는 이 놀라운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만 갔어요.
사고에서 기록의 힘을 직접 느낀 후 저는 한 지역 대학에서 열린 원탁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기록 보존 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학생들과 지역 학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젊고 열정적으로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계셨지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고 배우고자 하였어요. 토론은 제이미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작은 세부까지 정성껏 기록하셨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교실에 차분한 에너지를 불어넣으셨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예전의 의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 한국 학생 미나께서 손을 들고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작은 세부가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배운 내용을 기록하면 더 잘 기억되고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나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였었고 저는 그녀가 과거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자 독일에서 온 또 다른 학생 루카스께서 제 나라에서는 때때로 큰 사건들만 기록하지만 여기에서는 작은 것들까지 기록하시는군요. 이 모습은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였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점점 한국의 기록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토론 중 저는 한 번 질문할 기회를 얻으셨어요. 손을 들고 모든 세부 사항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미나께서 자신있게 네, 저희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선조들께서 모든 것을 정성껏 기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었고 그것이 저희에게 진실을 존중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미나의 간단하고 솔직한 대답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었어요.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록은 미래를 위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기록을 통해 실수를 이해하고 성취를 축하할 수 있으십니다. 모든 세부를 기록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모든 기록이 길고 아름다운 계단의 한 걸음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을 믿으신 분들에 의해 정성껏 만들어졌었음을 상상하였어요. 토론은 점점 활기차지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셨어요. 한 학생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 같으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제이미 교수님께서는 물론입니다. 세세하게 역사를 아시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게 되고 모든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어 더욱 신중해지십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제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도 작은 세부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토론 내내 제 생각은 점점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과 팝 문화에 치중한 현대적인 나라로만 여겼었지만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교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를 존중하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존경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정식 토론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역사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미나께서는 저희 선생님께서는 늘 네가 쓰는 모든 노트는 미래의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루카스께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나서부터 더 자세하게 필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전해 주셨어요. 저는 이처럼 세심한 기록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마음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때 단순한 필기 습관이라고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진실과 기억의 중요성을 깊이 믿는 마음임을 깨달았어요. 원탁 토론회는 저에게 역사의 모든 작은 세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단순히 사실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배우고 존중하는 길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노트를 다시 보면서 과거의 용감한 학자들과 오늘날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학생들을 생각하였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었고, 처음에 무심코 여겼던 마음이 이제는 깊은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역사의 모든 세부를 보존하는 것은 마치 소중한 보물상자를 간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이 기록의 힘과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제게 가르쳐 주실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의 나날은 수많은 발견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과거와 미래가 기록이라는 정성스러운 예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세부를 보존하는 것이 단순히 오래된 책에 관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길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한 지역 학교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하였어요. 학교는 학생들로 분주하였고 공기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한 선생님께서 전통 분필판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노트를 손에 쥐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부분마다 다른 색의 펜을 사용하며 세심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깊은 필기 습관이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한 교실에 앉아 그들의 일과를 직접 보기도 하였고, 학생들이 재미있는 역사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이 세심한 기록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의 방식임을 새삼 느끼게 하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복지관을 방문하였어요. 어르신들은 부드럽게 그러나 큰 자부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우리의 역사는 긴 강과 같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미래의 강을 이루는 것이지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마치 옛 학자들이 붓과 잉크로 정성껏 기록하셨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였었고, 그들이 쓴 한마디 한마디가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젊은이들에게 진실과 근면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각 이야기와 노트 한 줄 한 줄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또한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젊은 선생님 수진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수진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교실에서 옛 기록들을 현대 기술과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옛 기록과 최신 기술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라고 수진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프로젝트는 옛 문서, 옛 건물의 사진,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쓴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우러진 간단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과거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거리를 걷다 보니 현대 건물의 불빛과 전통 등불이 어우러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의 건물들이 밝게 빛나는 와중에 부드러운 등불의 불빛은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마치 한국이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저에게 큰 희망과 감탄을 안겨주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함께 어울리게 된 지역 사회에서 열린 작별 모임에 참석하였어요. 그 모임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한 작은 공원에서 열렸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역사의 정신이 먼지 쌓인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와 기록, 그리고 미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역사를 지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간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바꿔놓은 이곳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평생 간직하겠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약속과 결의로 가득 찬 나라임을 저도 느꼈어요. 모든 세부를 정성껏 기록하는 모습은 저에게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교훈을 주었고, 그 진실을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 고향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드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정성스러운 기록 보존 문화가 제게 헌신과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었고, 과거의 힘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몸소 체험하였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